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새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광주메일TV에서는 지역 인사들을 모시고 현안과 이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성 장은 군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그 장흥을 딱 오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품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제가 민선 6기 때 어머니 품 같은 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실질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제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다시 김소원한 슬로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당선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어요. 어머니 품 장은 우리 장만의 어떤 자연 환경과 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잘 살려서 좀 차별화되고 독특한 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고민 속에서 나온 어머니 품 장입니다. 이 어머니 품 장은 그래서 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포하고 있고요. 방금 가지고 있는 장의 어떤 장점들을 잘 살려서 좀 특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에 오면 누구나 가장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 누구나 편하게 찾고 싶은 곳, 그리고 누구나 다 장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장,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어머니 품 장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수님 같은 경우는 장흥 토박이시죠? 네, 예, 장흥 출신이시고 도의원도 하셨고 또 이제 민선 6기에서는 이제 군수도 하셨다가 쉬셨다가 이제 8기 이제 당선이 되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6기를 했다고 해서 경험은 쌓였지만 또 민선 8기 들어왔으니까 4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마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장군에 대한 주요한 현안 사업과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토론하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기관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장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해왔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흔히 이제 선출직들은 이제 계속해서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군수님 같이 좀 쉬었다가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 공평한 것 같지만 좀 상대성이란 말도 있어요. 쉬고 계실 때보다 이게 민선 8기 군수로 당선 시간이 훨씬 더 잘 가시던가요? 어쩐가요? 당연히 잘 가죠. 다만 또 쉬고 있을 때 4년 동안은 민선 6기 때 저희가 군정을 이끌었던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은 민선 6기를 되돌아보는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반추해보는 시간 중에서 어떤 것이 장을 일함에 민선 8기가 됐을 때 좀 집중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지금 장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수님 그 올해 첫날 제가 보니까 정남진 전망대에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 이걸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저는 좀 한편으로 좀 의외였습니다. 뭐 강원도나 경기도도 아니고 이 장흥에서 통일기원 행사, 해맞이 행사를 좀 했던 것인데 어떤 그 취지였나요? 저는 우리 장흥이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장을 물려주려면 장만의 어떤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의 성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남진 장과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중강진은 어떤 위치상으로 일직선상으로 동경 126도 59분에 똑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진 장의 이게 따뜻한 바람이 광화문을 거쳐서 가장 추운 지방인 중강진으로 퍼져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되어 있는 게 좀 완화되고 또
당연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마침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 정남직 장 제일 끝터리에서 이 통일을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남진 타워에서 이 2023년 1월 1일 날 통일맞이 기원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1월 1일이 되면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개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정남진 전망대인데 이걸 통일기원탑으로 재탄생시키고 그 일대를 통일기원 동산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남북 관계와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통일 열차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설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시작의 땅이 이 정남진 장이었다. 그래서 이 우리 정남진 장을 통일 시작의 땅 역사의 성지로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장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자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통일 참 되면 좋겠지만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 눈으로는 이제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시기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봐보면 옛날에 우리가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신분제였습니다. 근데 동학혁명의 의미를 제가 두는 것은 뭐 척양에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이 신분제를 폐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고 그리고 누구나 뭐 과부도 제거할 수 있고 이런 신분제를 폐지를 주장했던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때까지는 신분제 폐지였고 경술국치부터 1945년도까지의 키워드는 조선 독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되고 나서 6.25 전쟁 겪으면서 1970년도까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의 민자방이 시대의 키워드였습니다. 70년도 이후로는 조금 이제 먹고 사는 너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유린되고 있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이제 민주화 이후의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 저는 반드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이 어려울 때 저기 한반도의 가장 끝터리 지역에 있는 장에서 작은 외침, 작은 울림이 우리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이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교류를 통해서 어떤 통일의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통일이 된다면 우리 정남진 자흥 땅에서 그 통일의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의 성지가 될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사실 경기 문제는 장흥만의 문제,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장흥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장흥은 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농업과 해양업이 수산업이 좀 혼용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여건은 낫습니다만 사정이 좀 쉽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뭐 경제가 어려운 것은 뭐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어렵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특히 올해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장군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여건 산업 구조 자체가 결코 그렇게 좋은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농수축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약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수축 임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농수축 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외부의 관광객을 장으로 마치 유치를 해서 장에서 머물다 가고 장에서 또 돈도 쓰고 가고 이래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농수축 임업에 대한 기간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이게 우리 장 지역에 있는 농수축 임산업을 이제 품목별로 집단화 단지화를 통해서 6차 산업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소비자들이나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친환경 쪽으로 나가서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그 인증제를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 임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마침내 농민들에 대한 농업인들은 지역민들은 소득을 좀 향상시키려고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이제 저희 삼산 간척지가 있는데 삼산 간척지에 최첨단 스마트 블루 에너지 팜을 조성해 가지고 6차 산업화를 거기다가 전진기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모든 뭐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어우러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 농업은 특화시키려고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장군의 그 앞바다가 등량만 앞바다입니다. 잘 아시지만 전국에서 이 바다 중에서 유일하게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된 것은 이 등량 앞바다 한 곳입니다. 근데 이 등량만 앞바다가 청정해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수산물들이 친환경 수산물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잡히는 풍부한 수산물로는 우리가 김, 미역, 다시마 이런 해초류가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지, 쭈꾸미, 새꼬마, 그 다음에 키조개 이런 어패류들이 또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등량만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이 무상김은 전국의 모든 이 김 생산지들이 유산을 씁니다. 유기산을. 근데 유일하니 산을 쓰지 않게 생산되는 이 김이 우리 장의 무상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을 쓰지 않다 보니까 갯벌이 이제 살아나서 갯벌이 영향가가 있다 보니까 전국의 낙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낙지 생산량이 풍부한 곳이고요. 수산물은 그렇게 해서 우리 등량만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수산물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 판매고를 올려서 그리고 이제 어민들의 소득에 이어지게 하고 이 노력도에다가 고등어 선망을 지금 유치하고 또 수산물 입판장을 거기에다 신설을 해서 말 그대로 노력도 항 자체가 이 수산의 어떤 메카 그리고 수산과 이제 거기에 낚시 전용 부두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산에다는 이제 캠핑도 할 수 있도록 해양 레저 타운을 거기다가 집대성해서 말 그대로 뭐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산이 이제 환경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주 중요하겠는데 이게 생존권과 이게 축산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축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한 게 이제 생태 축산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한우 융복합지구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악취 저감 공동 살포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 방금 환경과 이게 축산이 공존하는 그런 생태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은 우리 장에 이제 표고버섯하고 헛개가 유명한데 이 두 개에 대한 임산물을 명품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임산물 소득 작목을 이제 개발하고 육성해서 말 그대로 농수축 임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민들에 대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하고 직결되는 게 사실 인구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농촌의 어떤 고령화랄지 저출산 이것이 심각한데 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에 대한 뭐 대책 아니면 이에 대한 견해 짧게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되죠.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장도 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경쟁력도 장의 어떤 존재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12월 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1년에 1조 원씩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어떤 용역을 줘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장관내 군청뿐만 아니라 장관내 기관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장사랑 추석학교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의 청년 그리고 귀농 기촌인들에 대한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택이라든가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 지원 그리고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귀농 기촌들이 창업한다거나 영농을 한다면 창업 영농 청착 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본에 대해서 2차 보조는 저희들이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만 가지고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에 있는 바이오 산단과 농공 산단에 대한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민자 유치를 통해서 종합레저 타운을 조성하고 국책 사업이나 공공기관을 장애도 유치하는 것이 인구 또 유입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군은 국책 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민자 유치를 통한 종합레저 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인구를 꼭 제 임기 중에 인구 4만 명을 회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격적인 출생 시 지원금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된가요? 저희들이 이제 첫째 아이가 나면 그동안에 이제 300만 원 또 둘째 200만 원, 둘째 아이가 나면 300만 원, 셋째 아이는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첫째 아이부터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넷째 이상이 됐을 때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근데 출산 장려금이나 결혼 장려금을 지원했고는 내가 보기에는 인구 증가에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떨어지지 않게끔 그 형평에 맞게끔 출산 장려금과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 한 4번째 정도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은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 조금 수치가 높은 편 아닙니까? 500만 명 쉽지. 제 임기 중에 충분히 500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한 1억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목표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군 단위에서는 좀 버거운 수치가 아닐까. 저는 임기 중에 인구 관광객 500만 유입을 저는 이제 실현 가능한 건 제대로 공약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먼저 저희들이 방금 얘기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어떤 경제가 침체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들 장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2023년 1월 1일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에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이제 특화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장교도소하고 교도소는 그냥 교도소였지만 어떤 창조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문화예술 보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요. 장항에 지금까지 없던 어머니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창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육성해 내는 거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항은 이제 문학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거장이신 이청준 선생님, 한승원 선생님, 그다음에 송기숙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이렇게 유명하신 작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생가에 대한 복원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청준 선생에 대한 문학관을 저희들이 회진 선악동에다 지금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과 문학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을 활용한 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장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군민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이 달성하고 현실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장을 문화예술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말 문학과 예술과 문화가 살아있는 고장,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이 실현을 위해서 저 혼자 가는 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우리 장군민 향후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저는 그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의 새로운 역사, 빛나는 역사를 창조해 우리 장군민 함께 동행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내륙에서 봄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장흥.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 치유와 넉넉함, 인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참 김성 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앞으로 더욱더 활력이 넘칠 것 같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